자, 원래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코너는 이런 코너가 아니었어요. 이런 네. 코너가 아니고 굉장히 그 과학적인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눠왔었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핫한 코너가 됐습니다. 정치 개그 코너가 돼버렸죠. 과학 개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빵 몇 가지 터뜨려 주셨는데 촛불을 끄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 물리학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나요? 일단 이 대통령이 좀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이 병에 걸렸던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이게 뭐냐면 일부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언론에서 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에요? 이게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건데 증상으로는 뭐 피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어지러움, 구토 그리고 얼굴색 어두워짐 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의사들이 뭐 약물이나 혹은 뭐 담화 내용이나 뭐 네네. 얼굴의 색의 변화나 이런 걸 보고 추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 쪽에 약간 이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 얼굴이 어두워져서 피부 미용 주사를 쓴 건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선우 천하대 의무실장이 결탄코 피부 미용 목적으로 약을 쓴 적이 없다. 네. 라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됐고 네. 이 증상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체중 감소만 빼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뇌과학을 좀 좋아해서 뇌과학, 예. 과학으로 들어가야죠. 네,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예, 지난 100년간 인간이 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네. 별의별 상황들을 다 이제 알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닐까 추정되는 바가 좀 있는 거예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네네. 이 비슷한 증상들이 어제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이 함께 겪는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일단 실어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어증 들어봤죠. 네, 이 실어증이 일반적인 언어장애나 이제 막 물리적으로 말이 힘들어지는 질병과는 다르고요. 네. 구강 구조나 발성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드라마에서 보면 잘생긴 배우가 어쩌다가 멀쩡한데 말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 기억 상실이 걸리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식의 보통 상황들. 그게 지나가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실어증이라기보다는 네. 심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한목증이라는 또 질환이 있어요. 한묵증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정신적 충격으로. 네, 여기에 가까운 거고. 네. 제가 오늘 다룰 실어증은 뇌 좌측의 언어 중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베르니케 실어증이라는 겁니다. 베르니케. 네. 뭡니까 이게? 이 병을 발견한 독일의 의사 칼 베르니케 이름을 딴 건데 네. 실어증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말을 아주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병명에 실증이 붙긴 했지만 베르니케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것도 같은 예를 들어 근원에 출발한 것이다. 네네. 정반대 말을 잘하게 되어버리는 거다. 말을 잘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아주 흥미롭죠. 어떻게 흥미롭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유창한데 네. 언어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어 이해와. 예. 억양이나 발음도 정상이고 예. 말도 유창하게 하는데 좀 멀쩡해 보여요. 예. 근데 좀 듣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장을 지어내서 하게 됩니다. 뭐 의미도 없는 문자.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실제로 있는 병이고요. 실제 있는 병. 네네. 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독대를 하고도 네. 상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30분 동안 독대하고 무슨 말 했냐 했더니 못 알아들었다고 했죠. 네, 특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명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말한다든가 꿀벌을 벌꿀로 말한다든가 또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로 말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대통령직을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네, 그 경우도 있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명사요. 경우에는 이 질환을 앓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하죠. 베르니케. 네.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환자들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베르니키 훌륭한 분인데. 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언제 쪽 분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한 100년 가까이 됐는데. 아깝네요. 이분이 지금 오셨으면 바로 진단을 해 주시면서 다 해결됐을 텐데 우리 모든 궁금증이. 네. 뇌과학 초기에 이제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실제로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경우에 이런 병을 앓게 된다는 겁니까? 대개 이제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뇌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심리적 충격이나 네, 또 내부에서의 뭐 출혈이라든가 물리적 충격이나 타격이라든가 뇌출혈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뇌진탕 등등. 네. 근데 하여튼 그 중에서 실어증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네. 그 비슷한 부위가 다쳐서 그런가 보죠. 네. 그렇지만 말에 의미가 없고 예. 명사를 혼돈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말은 많다 근데 대신 말은 잘하고 네. 막 지어내서 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다 듣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어증이라고 감히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독특한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그때 바르니카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질병인데. 예, 근데 완치는 어려운데 물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완화는 가능하죠. 완화다. 당시 이 베르니키 씨가 네.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베르니키 씨가 발견하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진단까지 내렸나요? 진단은 못 내렸고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단이 아니죠. 처방. 찾아보니까 그 삼성 메디컬 센터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삼성 메디컬 센터에. 네. 네. 그 환자의 주변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게. 근데 이 소통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된 경우가 아닌가. 문고리 3인방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고 네. 그 체크를 관리를 못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걱정인데 그래서 이 실어증 이게 이 방송을 듣다가 내 주변에도 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네. 또는 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청문회 나온 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삼성 메디컬 센터에서는 얘기 나오던가요? 일단 의사소통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연습. 네. 예, 제 생각이 아니고 삼성 메디컬 센터의 네. 충고이고. 전문가들 충고가. 네. 그리고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 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는 좀 일단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상황이네요. 쉬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퇴진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조언이고 정치적 조언이 아니라. 일단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게. 자, 오늘은 실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 같은 소리 하나의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